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집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과 시간을 들여 마련한 집이 사실 노후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사는 공간을 넘어 경제적 책임과 심리적 부담까지 함께 지는 존재입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재산세, 그리고 때로는 시장 가치의 변동까지.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은퇴 후 편안한 삶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돈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집은 있지만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 다른 즐거움이나 건강관리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또한 집이 위치한 지역이나 구조에 따라 이동이나 생활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어도 쉽게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이 오히려 삶의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깊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집이 우리 노후를 망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위험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10분 동안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이 노후를 망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대출이 없고 집 한 채만 있으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단순히 월세나 대출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 보험료까지 합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적지 않죠.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도관이 터지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지붕이나 외벽 수리가 필요할 때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이런 비용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생활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대한 집착은 유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내 집에 살고 싶어 다른 선택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을 팔고 이사 가면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시장 상황이나 감정적 집착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 건강 상태가 변하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어도 집 때문에 생활의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이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 집은 큰 재산처럼 보이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결국 집 때문에 돈은 많지만 쓸 수 없는 상태, 즉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증가,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는 기회 등을 제한하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압박 또한 은퇴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집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팔면 후회할까?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생활 속 작은 선택에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주변과 비교하며 느끼는 사회적 압박도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친구들이 은퇴 후 여행을 다니거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나도 집이 있는데 왜 자유롭지 못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대한 대출이나 유지비 부담이 크면 친구들이 하는 사소한 소비조차 마음 편히 하지 못하게 되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수 씨는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외도리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대출도 이미 갚았고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자산을 가진 셈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수리비와 관리비, 재산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건강 문제가 겹치자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친구들과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거의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 집이 있음에도 정작 노후를 즐길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로 만수 씨의 경우 지방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이 노후되어 이사하거나 수리하려 해도 비용과 시장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집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가까운 도시에 살던 자식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집이 자산이자 안전장치인 동시에 노후를 제한하는 죄삭이 된 셈입니다. 집은 큰 자산이지만 동시에 큰 재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은퇴 후에도 집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면 정작 생활비나 건강관리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기고 집을 마련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은퇴 전에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다행이지만 일부는 은퇴 후에도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이나 저축으로만 생활해야 한다면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까지 합치면 생활비보다 집 관련 비용이 더 크거나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팔기 쉽지 않고 팔더라도 시세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바로 돈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자녀 결혼,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가 발생할 때 집 때문에 다른 재정을 희생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을 자산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생활 계획과 연결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사는 것이 꼭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현금을 따로 저축하거나 집을 담보로 한 연금형 금융상품 혹은 주택연금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의 규모나 위치 구조를 은퇴 후 생활과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고집하거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 위치에 집을 유지하면 결국 집이 노후를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집을 단순한 소유가 아닌 삶과 재정 계획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 현금화와 유동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이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주택연금이나 리버스 모기지, 일부를 임대용으로 활용해 꾸준한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내 집을 지키면서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둘째, 집의 규모와 위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넓은 공간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큰 집은 관리비와 유지비 부담을 높이고 이동이나 생활 패턴 변경을 어렵게 합니다. 반대로 생활에 필요한 공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줄이거나 매각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유지비와 수리비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수리나 리모델링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저축하거나 장기 수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갑작스러운 지출로 생활이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집착을 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내 집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대신 내 집은 편안한 생활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라는 생각으로 바꾸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집을 매각하거나 일부를 임대하는 결정을 할 때 감정보다 생활과 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노후 생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고려해 집과 현금, 투자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면 집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노후를 지탱하는 안전판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집 때문에 노후 걱정을 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수 씨는 은퇴 전 서울 외곽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일부를 임대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수리비나 관리비가 생겨도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심리적 여유도 얻었습니다. 철민 씨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집을 담보로 매달 현금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여행과 취미 활동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집을 나를 위해 활용하고 집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며 집과 삶의 균형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의 굿선택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